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1월 23일이네요. 자, 오늘도 또 춘추전국 시대를 이야기하는 고사성어 한 토막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고사성어는 합종연횡이라고 하는 고사성어예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이 당시는 치열한 전쟁의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 또 나라들끼리 뭉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특정 흐름을 이야기하는 고사성어인데요. 자, 일단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보죠. 합종연횡,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세로로 합하고 가로로 잇다라는 뜻으로 오늘날에는 이익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모습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당시 춘추 시대가 지나고 전국 시대가 되면, 근데 이 둘은 그냥 합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춘추 전국 7나라가 남아요. 자, 전국치룽, 전국 시대의 7나라가 천하를 두고 다툽니다. 그 가운데는 서쪽의 진나라가 가장 강했습니다. 진나라는 동쪽의 6나라를 위협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자, 이 6나라가 고민에 빠집니다. 진나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여요. 자, 이때 소진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소진은 6나라를 돌며 설득을 해요. 6나라가 힘을 함께 합치면 진나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소진의 활약으로 남북으로 이어진 6나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자, 이렇게 세로로 동맹을 맺었다라는 뜻에서 이 사건을 합종이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 진나라는 한동안 동쪽으로 진출하는 걸 포기해야 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6나라가 함께 힘을 합치는 합종을 하자, 이걸 합종책이라고도 합니다. 책은 책략, 내놓은 계략이란 뜻이죠. 자, 이번에는 장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장의는 진나라를 위해서 6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말합니다. 진나라와 손을 잡아야 안전합니다. 다른 나라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6나라는 동서로 각각 진나라와 동맹을 맺습니다. 가로로 관계를 맺었다라는 뜻에서 이걸 연횡이라 부릅니다. 결국 이 장의의 활약으로 합종은 깨지죠. 이렇게 6나라의 동맹은 깨지고 맙니다. 6나라를 한꺼번에 상대하는 건 힘들겠지만 하나씩 상대하는 건 쉬운 일이죠. 결국 소진의 합종책을 깨뜨린 장의의 연행책 덕분에 진나라는 천하를 통일합니다. 오늘날 합종연행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이익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특히 외교나 정치 상황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합종연행하며 손을 잡기도 하고 등을 돌리기도 하는 모습 등을 볼 수 있는 거죠. 혹시라도 몰라서 제가 우리 카페에는 올려놨는데요. 간단하게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면요. 서쪽에 진나라가 있었고, 동쪽에는 제나라가 있었고요. 북쪽에는 연나라, 남쪽에는 초나라, 그리고 이 중간에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6나라가 세로로 요걸 합종이라고 하고요.
근데 장이라는 사람이 각 나라와 옆에 나라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진나라를 관계 맺으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가로로 동서로 관계를 맺었다. 이게 연횡입니다. 둘을 합쳐서 합종연횡. 자, 한번 써보죠. 합종연횡. 합자는 합하다. 그래서 합동이란 말이 있죠. 원래 이 종자는 오늘날에는 따르다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세로라는 뜻이고요. 여기 보면 좀 복잡한 한자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세로라는 뜻을 요 한자를 씁니다. 참고하세요. 연자는 있다. 그래서 연결을 할 때 이 연자를 쓰죠. 횡은 가로. 그래서 세로와 가로를 종횡이라고 합니다. 도박도박 써보세요. 사실 고사성어는요.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랑 이야기할 때 합종연행이란 말을 언제 써보겠습니까? 쓸 일이 아예 없을 거예요. 거의가 아니라. 근데 합종연행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외교나 정치에서는 많이 씁니다. 외교,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을 때, 그쵸? 오늘날에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특정한 나라를 중심으로 뭉치기도 하고 그 나라를 배척하기 위해 뭉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목적에 따라 뭉쳤다 흩어졌다 하는 걸 합종연행한다라고 부르고요. 한편 이제 정치에서도 많이 씁니다. 정치는 여러분 별로 관심 없죠. 근데 그래도 가끔 가다가라도 뉴스는 보고 어떤 일이 있는지는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도 이 나라의 시민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꼭 시민으로서의 어떤 의무보다도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더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사회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정치 같은 것, 뉴스 같은 것도 좀 보면 좋은데 그럴 때 요 합종연횡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정치인들도 여러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목적에 따라 모이기도 하고 뭉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합종연횡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참고로 이 합종연횡을 주도했던 소진, 장의는 춘추전국 시대에 말 잘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소진 장의는 외교관, 그리고 여러분 이런 표현을 이해를 할지 모르겠는데요. 로비스트 라고 할 수 있어요. 외교관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조율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로비스트는 그걸 정치인들 사이에서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소진과 장의는 굉장히 말을 잘했고 그 잘 말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설득력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임금을 만나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준 거죠. 다 썼나요? 그러면 네, 종횡은 이제 종은 세로, 횡은 가로란 뜻인데 요거는 조금은 단어가 어려울 거예요. 합자가 들어간 단어 조금만 생각해 보죠. 합자는 합하다. 그래서 떨어진 것을 합하면 이어놓으면 결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합심, 마음을 함께하는 걸 합심이라고 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합자.
모으다, 화합 이런 표현도 있겠네요. 합작. 네, 합작은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함께 뭔가 일을 이루는 걸 합작한다고 하죠. 자, 합종연행을 소개했는데요. 오늘 또 다른 표현들도 함께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표현은 동맹. 같은 목표를 위해서 맺는 약속이죠. 6나라는 소진의 말에 따라 동맹을 맺고 진나라에 맞서기로 합니다. 진나라는 소진의 합종책을 깨기 위해 골몰하죠. 동맹. 두 번째 표현은 이해라는 표현입니다. 이로움과 해로움. 이해 득실에 따라 이해는 이로움과 해로움, 득자는 이득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얻는 걸 얘기해요. 실은 해와 같이 씁니다. 해는 손해, 실은 실수. 뭔가 잘못하는 거죠. 그런 것에 따라서 서로 힘을 합치기도 하고 서로 등을 돌리기도 하죠. 이해 득실에 따라, 이해에 따라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졌다, 나라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마지막 표현이 조금 한자가 어려워 보이죠? 이합집산입니다. 이자는 흩어졌다, 합자는 모였다, 집자도 모였다가 산, 흩어진다. 그래서 이합집산한다라는 말을 써요. 외교와 정치에서는 이해득실에 따라 이합집산하죠. 소진과 장이처럼 빼어난 중재자가 있어야 그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에도 소진과 장이 같은 사람은 참 소중하죠. 자, 새 표현 동맹, 이해, 이합집산을 또박또박 써보겠습니다. 동자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뜻을 함께하는 사람을 동지라고 하죠. 이때 맹자는요, 원래는 여기 이제 약속이라고 풀었지만 사실 이 맹자는 목숨을 건 약속을 맹이라고 합니다. 요 밑에 있는 요 글자 있죠? 요 글자가 피를 뜻하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숨을 건. 여러분들 그래서 옛날 책 읽어보면 뭐 맹세를 했다. 그리고 뭐 혈맹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옛날 책 보면. 실제로 옛날에는요. 동맹을 맺을 때 맹약을 할 때 피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끔찍하죠. 아니 어떻게 피를 나누어 마셔? 동물의 피를.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에 이제 사용되었던 동물의 피를 나누어 마시면서 약속하죠. 그걸 맹이라고 했었어요. 이해, 이자는 이로움. 그래서 이득이라는 말이 있죠. 해자는 해로움. 그래서 우리가 해로운 것을 뭐랄까 이렇게 잃어버리는 게 있을 때 손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익과 손해 조금 현실적으로 그 표현들이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뭐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뉴스 보면 최근에 주식 갖고 뉴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 때문에 이익을 보았다. 이득을 보았다. 아니야, 손해를 보았다. 이런 내용들 많이 있죠. 이해, 이익과 손해, 이득과 손해를 말합니다. 이합집산. 이자는 떨어지다. 그래서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다가 떨어지는 걸 이별이라고 하죠. 합자는 앞에도 소개했죠. 함께하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보통 함께하는 걸 동맹이라고도 하고 그보다 조금 약한 단위를 연합이라고 합니다.
모으다는 집단 할 때 집자죠. 아니지, 집자는 모으다는 뜻이고 집단할 때 집자죠. 산자는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모으고 흩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합과 집사는 서로 반대되는 글자들 모아가지고 네 글자로 만든 표현이에요. 이합집산 같은 사자성어는 강조하기 위해서 서로 반대가 되는 표현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묶어 놓은 거죠. 오늘 소개하는 이 세 표현은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세계에 여러 나라들이 있고 이 나라들이 오늘날에도 동맹을 맺기도 하고 함께 뭉쳤다가 흩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자가 쓰기 어려워요? 아마도 이 흩어진다, 떨어진다는 이자를 쓰기 어렵죠?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쓰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밑에를 쓰면 되겠죠?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오른쪽을 써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는 이제 좀 쉽죠? 하나, 둘, 셋. 닫아주면 되겠죠? 이자는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결합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자는 떨어뜨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 분리라는 표현도 쓰죠. 원래는 이 이자는 리라는 뜻으로, 리라는 발음으로 원래는 읽혀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리을이나 니은이 앞에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리라고 하는 리자가 앞에 오면 리별이 아니라 이별이 되죠. 다 썼어요? 자, 그러면 이해를 가지고 한번 단어를 생각해 보죠. 이자는 이롭다는 뜻이고요. 해자는 해롭다.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도 우리 말 속에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이와 해가 들어가 있는 표현을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 이제 이자는 이제 돈을 얘기할 때 많이 쓰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장에 돈을 넣어 놓으면 이자가 생기죠. 그쵸? 이익 할 때도 이 이자입니다. 해자는 그쵸? 나쁜 걸 해충. 우리에게 해로움을 끼치는 걸 해충. 한편 유리하다라는 말 들어봤죠? 이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해로움이 있다는 것도 비슷하게 한자를 얘기할 수 있어요. 유해하다. 그쵸? 이 무리라는 말은 거의 잘 쓰진 않습니다. 이익이 없다. 근데 무해하다는 말은 많이 써요. 들어봤을 겁니다. 무해한, 유해한. 유해는 해로움이 있다. 무해는 해로움이 없다. 유리는 이로운 것이 있다. 이런 표현들은 많이 쓰죠. 금리. 금리는 돈에 붙는 이자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은행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금리라는 표현을 알고 있네요. 관심 좀 있습니까? 금리가 높으면 뭐 이제 경제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뉴스를 보면 나오겠죠. 해자 들어간 단어 뭐 있을까요? 해롭다. 이런 표현도 들어봤어요? 상해. 다치는 걸 이야기합니다. 네. 상해를 입었다 이런 표현들 어렵지만 지금도 많이 써요. 그래서 해자는 해친다, 뭔가 우리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이제 그런 걸 이 해자를 쓰죠. 자, 다음 표현들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유세라는 표현입니다. 춘추전국 시대에는 소진과 장이처럼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계책이나 요즘으로 치면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이디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내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을 유세객이라고 불렀어요. 오늘날에도 선거철이 되면 유세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설전. 설전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혀로 다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말로 다툰다는 의미로 사용하죠. 말다툼.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소진과 장인은 설전의 달인이었고 덕분에 천하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마지막 표현은 각자도생. 저마다 살 길을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동맹이 깨지자 여섯 나라는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았죠. 그렇지만 차례로 진나라에게 멸망하는 운명을 맞습니다. 첫 번째, 유세. 유자는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보는 걸 유람한다라고 하죠. 유람한다. 오늘날에는 잘 쓰진 않지만 대신 유람선이라는 말은 지금도 쓰죠. 네, 구경한다는 뜻입니다. 요 글자는요, 여러분, 한자 아는 친구들은 내가 아는 글자랑은 다른데요 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설로 많이 읽거든요. 말하다는 뜻의 설. 설명할 때 설자로 요 한자는 많이 읽는데 설득하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땐 요걸 세로 읽습니다. 그래서 유설이 아니라 유세라고 해요. 한자는 말한다라는 뜻의 설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한자를 다르게 읽는 거고 다르게 읽을 땐 뜻이 달라지는 거죠. 유세. 여러분 관심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올해도 선거가 있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죠. 6월에 있던가. 나도 이렇게 큰 관심은 없지만 자, 유세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선거철에 보죠. 길거리에서 막 몇 번을 뽑아주세요. 막 이런 사람들. 유세. 설전. 설자는 혀라는 뜻인데 혀라고 하는 몸의 기관을 나타내는 한자로도 쓰긴 합니다. 근데 잘 안 쓰여요. 우리가 뭐 혀를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이 없으니까 대신 말이란 뜻으로는 많이 씁니다. 독설. 글자 그대로 하면 독이 있는 혀라는 뜻이죠. 독설은 좀 못되게, 날카롭게 이야기하는 걸 독설이라고 하죠. 저는 다투다. 그래서 외교전이라는 말이 있죠. 네. 지금은 물론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긴 합니다. 미사일 쏘고 총 쏘고 그렇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의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총성 없는 전쟁. 실제로 총을 쏘진 않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마치 전쟁을 벌이듯이 서로 이익을 다투는. 근데 무엇으로? 외교로. 그럴 때 외교전이라는 말을 쓰죠. 각자도생. 각자는 많이 쓰는 표현이죠. 저마다. 각자는 따로 떼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각각이란 말을 쓰고요. 자자는 자기. 각자는 각각 자기들의. 자국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가지고 결국은 다투죠. 외교에서는. 도생의 도자는 도모하다. 찾는다는 뜻입니다. 생자는 살 길을. 그래서 각각의 나라들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살 길을 먼저 찾을 거야 라고 하는 걸 각자 도생이라고 하고요. 이 표현도 여러분 뉴스나 신문 같은 거 보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각자, 도생. 다 썼어요? 유세, 설전, 각자, 도생. 각자, 도생은 좀 슬픈 말이죠. 물론 우리가 보고 있는 춘추전국시대의 나라와 나라가, 각각의 나라가 자기 나라의 생존을 도모는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 오늘날의 우리가 각자 도생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살 길을 찾는다라는 뜻으로도 쓰거든요. 조금 슬픈 표현이기도 하죠. 다 썼나요? 자, 자자는 자기를 뜻합니다. 자자가 들어간 단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크게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자는 스스로, 저절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절로 움직이는 걸 예를 들면 자동, 스스로 그러한 걸 자연. 근데 나를 가리킬 때도 이 자자를 쓰긴 합니다. 그쵸? 예를 들면 자연, 자연이래. 자연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 이런 뜻이고요. 그쵸? 자신, 네, 자해, 스스로 해치는 걸 자해라고 합니다. 네, 자만, 스스로를 너무 내세우는 걸 자만이라고 하죠. 그보단 자신, 자신이 나를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나를 믿는 걸 자신이라고 하죠. 나 자신 있어 할 때 자신. 한자가 다릅니다. 자국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자기 나라란 뜻입니다. 자존심. 참 설명하기 어려운 말이네요. 자기를 인정받는 마음을, 그쵸? 자존심 이런 표현을 쓰죠. 조금은 지난번보다는 여러분 이걸 해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쓰임들이 조금 폭넓어진 느낌이 드네요. 생자를 생각해 봅시다. 생자도요. 생자 여러 뜻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뜻도 있고요. 살다는 뜻도 있고요. 살다가 조금은 구분될 것 같아요. 생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하다. 살다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보죠. 생기. 이게 조금 더 가깝까요? 생명의 기운, 생기. 생명. 그쵸? 여기 썼네. 살아있다. 살고 죽는 걸 뭐라고 하냐면 생사라고 하죠. 생선의 생자가 이 생자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면 찾아보면 됩니다. 맞아요. 생선의 생자는 신선하다 할 때 생기가 있다. 생활, 살다는 뜻이죠. 생활한다. 생일은 나타나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를 익힐 때 그냥 요 한자를 이제 누차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한자 배우면 많은 경우 이 생자를 가리키는 게 날생 이렇게만 그냥 가리킵니다. 근데 낳는다는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살아간다는 뜻도 있고 생명이라는 뜻도 있고 그쵸? 나타나는 뜻도 있고 이게 조금은 구분해야 됩니다. 생연필은 아니고요. 색연필입니다. 이때 색은 색깔이 있는 생필품. 생필은 생활의 필수인 물건을 생필품이라고 하죠. 그쵸? 살다. 생존을 고민하는 시기고요. 이제 각자 나라들이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생사는 나타나는 뜻에서 파생됐다고 할 수 있겠죠.
만들어내는 걸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오늘은 합종연행이라는 표현을 보았습니다. 좀 어려워 보이지만 합종연행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표현으로는 동맹, 이해, 그리고 이합집산, 이합집산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유세, 설전, 각자 도생까지 보았고요. 자, 여러분, 한 주의 끝입니다. 이번 주에는 춘추 전국시대 여러 나라들이 다투는 상황들에 대한 고사성어를 익혔습니다. 기억나나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순망치한, 입술이 사라지면 이빨이 시리다. 그래서 나라들과 나라들 사이에 얽혀있는. 그 다음엔 어복장검, 물고기 뱃속에 숨겨둔 칼. 그래서 음모가 있고 막 다투죠. 복수도 합니다. 와신상담. 그리고 그 가운데 지혜롭고 용맹한 사람 이야기, 완벽귀조. 그리고 오늘 여러 나라들이 뭉치고 흩어지는 합종연행까지 보았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진시황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또 한 주 주말 잘 보내고요. 또 우리 다음 주에는 진시황 이야기와 함께 또 재미있는 고사성어들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